운이 좋아지는 14가지 방법. 개밥 5. 애견 박람회를 다녀온 후에 나는 박람회의 그녀와 폭포와 나의 전생의 인연을 알아보았다. 그날을 기준으로 간지를 잡고 나만의 인연 법칙으로 우리 셋의 전생에 엮인 스토리를 풀어보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생에 그녀는 경상도 상주 땅의 낙동강가에 있는 큰 마을에 사는 신첨지 집안의 맏딸인데 관연한 나이에 시집갈 생각은 안 하고 집에서 키우는 3년생 잡종견 누렁이와 시간 보내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었다. 한마디로 만사를 제치고 누렁이와 노는데 정신이 팔린 거다 이거다. 신첨지는 그런 맏딸이 걱정이던 중인데 누렁이가 새끼를 한 마리 낳았다. 누렁이 새끼까지 생기니 그녀는 더욱 강아지 보살피는데 열중하였고 이에 신첨지는 특단의 결정을 내린다. 강 건너에 그리 친분이 있는 집안은 아니지만 멍멍이탕을 절대 안 먹는 건대감댁으로 누렁이의 새끼를 보내버린다. 건대감댁이야 육고기가 넘쳐나니 굳이 기르는 개를 요리하지 않는 것이다. 온 마을 사람들이 멍멍이탕을 즐기니 꼭 아무 집이나 강아지를 보냈다가는 몇 달 후에 딸이 맘 아픈 소식을 듣게 되는 수도 있는 터였다. 신첨지 입장에서는 그래도 딸을 생각하는 마음에 없는 안면이지만 집사에게 인삼 몇 뿌리를 들려보내서 건대감댁의 의사를 타진하니 그 집 아들이 강아지를 좋아해서 수락이 된 것이었다. 신첨지의 완강한 뜻을 그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누렁이의 새끼는 건대감댁으로 보내졌다. 그런데 달포전에 보름달이 뜨는 장날에 달구경 겸 마시를 나간 신첨지 딸이 건대감 아들을 좀 먼 발치에서 처음 보게 되었는데 그 행색이 너무도 남루하고 꾀죄죄한 것이 입양 보낸 누렁이 새끼가 걱정이 된 것이다. 생긴 거는 멀쩡해 보이는데 하고 다니는 행색과 몰골이 자기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양반 채통도 지키지 않고 중인들과 편하게 어울리며 시장 바닥을 헤집고 다니는 스타일의 건대감 아들 행색을 그녀는 보게 된 것이다. 그녀는 누렁이 새끼가 심히 걱정되었다. 저렇게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에게 맡겨진 강아지의 안위를 어떻게 안심할 수 있는가 말이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아버지인 신첨지에게 이 얘기를 하며 강아지를 그 집에 못 맡기겠으니 다시 데려와 달라고 했다. 누렁이 새끼만 다시 데려오면 지난 연초에 혼담이 오갔던 영주 땅 풍기고을 땅 부자인 이생원 집으로 시집을 가겠다고 했다. 강아지 때문에 그 집으로 시집 간다는 건 사실 좀 오바고 혼담이 오간 집들 중에 가장 맘에 들었었는데 적극적으로 아버지 나 저 집으로 시집 갈랍니다. 이런 말은 못했었고 누렁이 새끼를 빌미로 아버지에게 협상 카드를 내민 것이다. 그런데 신첨지 입장은 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강아지를 보낼 때는 언제고 다시 데려오겠다는 말은 지금은 끈 떨어져서 낙향한 형국이지만 몇 해 전까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초강력 울트라 퍼펙트 파워의 새도가였던 건대감댁에 쉽게 꺼낼 수 있는 얘기가 절대 아닌 것이다. 신첨지는 딸에게 그 자리에서 잘라 말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다. 좀 상황이 이상했지만 개를 건대감댁에 보낸 것은 일종의 선물 형태일 수도 있었으니 격이 차이가 나는 집안이라도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고 멍멍이탕을 안 먹는 그 집에서 강아지를 받아준 것만 해도 되레 신첨지와 딸이 고마워해야 할 상황인 것이었다. 그런데 강아지를 다시 돌려달라 하면 분명히 건대감의 인품으로 봐서 흔쾌히 내어줄 것이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의 체면은 완전히 구겨지고 명문 가문이 되고픈 자신의 스타일도 개 한 마리 때문에 구겨질 수 있다. 선비나 군자의 표상에 이웃에게 개를 줬다 뺐었다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말이다. 거기에다 내로라 하는 벼슬을 지낸 적이 별로 없는 자신의 가문이기에 평소 길을 펴지 못하였는 바 벼슬 이외에 가문의 법도나 소소한 행실까지도 바르게 하여 진정한 선비가 되고 싶어 이제껏 쌓아 올린 마일리지도 깎일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그건 안 될 말이다. 건대감댁에서 누렁이 새끼를 받아준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었는데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강아지를 돌려달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애비의 체면도 지킬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튼 이 얘기는 두 번 다시 꺼내지 말거라. 그녀는 이 일이 있은 몇 달 후에 이생원 둘째 아들과 혼례를 올렸고 그로부터 2년 후에 딸을 낳을 때까지 건대감 집으로 간 누렁이 새끼를 걱정하였다.
행사장 도우미인 그녀의 전생에 건대감집으로 간 누렁이 새끼가 우리 집 강아지 코코다. 전생에 직접 보살펴주지 못하였는데 보내어진 집의 환경도 걱정되었는지라 그런 강아지에 대한 짠함이 업으로 쌓여 있었다. 그렇게 강아지를 자신이 살뜰히 챙기지 못한 미안함과 아쉬움으로 이 생까지도 뭔가 막혀있고 시원하게 풀어지지 않는 정서적인 요인도 있었을 거고 어쩌면 그런 부분이 그녀의 성격으로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런데 그녀가 박람회장에서 코코와 나를 본 순간아 하고 우리 둘과 자신이 뭔가가 엮여있는 인연이랄까 또는 자신의 에너지를 아낌없이 써야 되겠다는 그런 보상을 하려는 느낌이 있었을 게다. 그녀의 무의식은 오늘이 바로 가슴 저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전생의 업을 풀고 실현할 날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고 그걸 그녀 자신이 행동으로 겉으로 옮기게 만든 거다. 그래서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코코를 먹이라고 가장 크고 고급진 사료 한 포대를 내어준 것이다. 전생에 제대로 보살펴주지 못하고 조금 덜 떨어져 보이는 주인한테 보낸 게 마음 아팠던 그녀가 그날 제일 비싸고 큰 개밥을 챙겨서 코코에 대한 전생의 빚을 갚은 거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큰 사료는 사은품이나 홍보용은 절대 아닌 거다. 판매용인 거다. 아마 그날 그녀 자신의 사비로 그 사료를 준 것일 게다. 그녀는 분명 애견 박람회 행사가 있은 후로부터 몇 달 후에 이씨성을 가진 부동산업을 하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2년 후에 딸을 낳았을 것이다. 전생에 엉켜버린 여러 업보와 인연들을 이 생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현생은 물론 내세까지 짊어지고 갈 수도 있다. 그녀는 전생에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누렁이 새끼에게 이 생에서 고급 사료 1포대로나마 매듭을 지었다. 이렇게 정리한다.